왕치는 대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소새는 주댕이가 뚝 나오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 부러졌다. 이 왕치의 대머리 벗겨진 것과 소새의 주둥이 나온 것과 개미의 허리 부러진 것에는 이만저만한 사연이 있다. 옛날 옛적 거기 어디서 개미와 소새와 왕치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개미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부지런하였고 일을 잘하였다. 소새도 소갈머리는 좀 괴팍하여 인정이 없고 쌀쌀맞은 구석은 있었으나 본디 재치가 있고 바지런하였다. 제 앞 하나는 넉넉히 꾸려 나가고도 남았다. 딱한 것은 왕치였다. 파리 한 마리 건드릴 근력도 없는 약골이었다. 펀펀 놀고 먹어야 했다. 놀고 먹으면서도 밥통은 커서 먹기는 남의 갑질이나 먹었다. 놀고 먹으면서 밥통만 커서 먹기는 남의 갑질이나 먹는 것도 염치 없는 노릇인데 속이 없고 빙축 맞았다. 마음만 넓고 비위가 좋았다. 부모 자식이나 같은 핏줄이라면 모를 텐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남남끼리 한 집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살면서 그 모양이니 눈치는 혼자 먹어야 하였다. 그래도 개미는 천성이 너그럽고 낙천적이어서 심하게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았지만 성미가 까다로운 소새는 왕치를 영 못볼 상으로 미워하였다. 걸핏하면 꿍하여 구박을 하고 눈치를 주었다. 어느 가을이었다. 백곡이 풍성한 식욕의 가을이었다. 가을도 되고 하였으니 우리 잔치나 한번 벌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셋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소새가 말하였다. 거참 좋은 말일세. 잔치도 잔치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끝끝을 주자는 말인 줄을 모르고 먹을 생각만 한 왕치가 냉큼 받아서 찬성하였다. 잠자코 있었으나 개미도 이유는 없었다. 사흘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다. 사흘 동안 계속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차리기는 한 명이 하루씩 혼자서 맡아서 차리기로 하였다. 이를테면 첫날은 소새가, 잔치를 차리면 둘째 날은 왕치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개미가 이렇게. 왕치는 그렇게 잔치를 하루씩 혼자서 차린다고 하니 속으로 뜨 걱정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체면에 나는 못함네 할 수 없어 어물어물 건성으로 대답을 해두었다. 둘이 먼저 차리거든 우선 먹어놓고 보자는 속셈이었다. 반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첫날은 개미가 나섰다. 들로 나갔다. 들에서는 한참 별을 거두느라 바빴다. 마침 보니 촌마누라 한 명이 새참을 내가느라고 한 강줄이 가득 목이 오그라들게 하여 이고 들 가운데로 지나고 있었다. 좋으시구나. 개미는 뽀로로 달려가서 가랑이 속으로 기어 올라가 넓적자리를 사정없이 꽉 물었다. 아이고 머니! 죽는 소리를 하면서 촌마누라는 머리에 밥 광주리를 내동댕이 치고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을 쳤다. 부연 흰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짭짤한 자반갈치 토막에 골콤한 새우젓에 죄다 집으로 날라놓고 셋이 모여 앉아서 맛있게 잘 먹었다. 다음 날은 소새가 푸짐한 잔치였다. 물가로 갔다. 바닥에 들여다 보이게 맑은 물에서 붕어도 헤엄치고 가물치도 놀고 있었다. 소새는 여느 때와 달리 붕어나 가물치나
치리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고 말뚝에 오독하니 앉아서 기다렸다. 이윽고 신누런 잉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물 위로 머리를 솟구쳤다. 잔뜩 겨냥하고 노리던 소새는 휙 날아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끼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개미와 왕치는 손뼉을 치며 맞이하였다. 싱싱한 잉어를 놓고 둘러 앉아서 먹는 맛은 또한 특별하였다. 그래서 소새 차례의 둘째 날 잔치도 푸짐하게 벌였다. 드디어 마지막 셋째 날이 왔다. 왕치는 뭐든지 간에 핑계를 대고 배심으로 뭉갤 생각이었으나 보니 소새의 팽팽한 눈살이 안 될 말이었다. 잘 먹은 죄가 이렇게 큰 거라 생각하면서 아무 가량도 없는 채 집을 나섰다. 우선 들로 나가 보았다. 너른 들판에 벼만 가득히 익어 있고 농군들이 벼를 거두기에 바빴지만 만만한 건 드림직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아무리 그러한들 벼 이상 모가지 하나 주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막막히 헤매고 다니다가 한 곳에 도착하니 애꾸는이 엿장수가 옆판을 두드리면서 엿을 사려 호두엿 사려 하고 멋들어지게 외치고 지나갔다. 덮어놓고 후룩후룩 날아가서 옆판 위에 앉았다. 한판 그득 담긴 엿이 또한 먹음직스러웠다. 이걸 송두리째 집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푸짐하기도 하고 한바탕 뽐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무슨 재주로 가져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요리조리 옆판을 기웃거리며 궁리를 한다는 것이 무심결에 엿장수의 어깨에 앉았던 모양이었다. 에이, 재수 없네. 엿장수가 손바닥으로 탁 치는 바람에 하바타면 엿장수의 어깨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뻔하고는 혼비백산 질겁하여 도망쳤다. 들을 지나서 산 밑으로 가보았다. 꿩도 날고 토끼도 뛰었다. 바위 틈바구니에는 벌집도 있고 그 단 꿀냄새에 군침이 돌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림의 떡이었다. 잔디밭에서는 암소가 송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 어미는 너무 커서 송아지 등 위에 앉아 보았다. 간지럽다 하고 강중강중 뛰었다. 요놈을 어떻게 살살 꿰어 집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이마로 옮겨 앉아 터럭을 물고 진드기 잡아당겼다. 부룩 송아지라더니 대가리를 마구 내젓는 바람에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고 엉덩창 위에 앉아서는 일어 하고 간지려 보았다. 송아지가 팔인 줄 알고 꼬리를 휙 쳐서 옆구리가 걸리도록 얻어맞았다. 할 일 없이 물가로 와보았다. 붕어가 헤엄치고 메기가 놀고 역시 그럼직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잡는 재주가 없었다. 그럭저럭 해는 점심 새때도 지나고 오래지 않아 날이 저물게 되었다.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차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언제까지고 이렇게 헤매기만 할 수도 없었다. 답답했다. 엉엉 앉아서 울었다. 막 그럴 쯤에 어저께 소새가 잡아온 그런 잉어 한 마리가 신누런 몸뚱이를 굼실거리며 물 위로 떠올랐다. 왕치는 벌컥 화를 내며 울음을 그치고 팔을 부르거뒀다. 그래,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이래서야 되겠나. 그러면서 반드시 그 잉어를 잡을 결심으로 후루룩 날아 마침 솟구치는 잉어의 콧등에 오뚝 앉았다. 잉어는 그렇잖아도 속이 출출한 판인데
이게 웬 떡이냐고 날름 혀로 자서는 씹고 뭐하고 할 것 없이 그대로 꼴깍 삼켜버렸다. 아침에 일찍 나가 한낮이 되어도 왕치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 소새와 개미는 걱정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까맣게 기다렸다. 그러면서 개미는 자꾸만 소새를 탓하였다.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서 그 못난 일을 갖다가 못할 노릇을 시켰다고. 괜히 참 어디 가서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다가 몸을 다치든지 기라도 하면 그 일을 장차 어떡한단 말이냐고. 소새는 민망하여 작자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보기 싫게 구길래 좀 그래 보았지 하고 그래도 난 못하겠노라 아랫목에 앉아서 뭉개든지 뭐라고 핑계를 내고 꾀로 피해내든지 하지 누가 그렇게 성큼 나설 줄이야 알았겠냐고. 아무튼 어서 무사히 돌아오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변명 겸 후회를 하였다. 한낮이 지나고 다시 새때가 되어 오자 참다 못해 둘은 왕치를 찾으러 나섰다. 개미는 들로 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다녀도 왕치의 행적은 알 길이 없었다. 소새는 물가로 나갔다. 역시 아무리 찾아다녀도 벌써 잉어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라 왕치는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덧 날은 저물고 땅거미가 져서 더 찾으려고 찾을 수도 없었다. 소새는 마음만 한껏 초조해져서 거듭 뉘우치면서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혹시 그동안 왕치가 제풀에 돌아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한 올의 희망을 가지고 수면을 날아 건너는데 그때 마침 잉어 한 마리가 굶실거리며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왕이면 사냥이나 해가지고 갈 생각으로 획 몸을 떨어뜨리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끼어찼다. 개미가 집에 먼저 돌아와서 까맣게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분명 일은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땅에 꺼졌다. 다시 더 찾아보려고 해도 날은 이미 저물었고 다음 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가 빠졌는데 텅 빈 것 같이 섭섭한 집안에서 둘은 방금 소새가 잡아가지고 온 잉어를 먹기 시작하였다. 좋은 음식을 대하니 없는 동무가 더욱더 생각나서 목에 걸렸다. 중간쯤 먹었을 때였나? 벼랑간 훅 하더니 둘이 먹고 있는 잉어 뱃속에서 왕치가 풀쩍 뛰어나온 것이었다. 아까 왕치를 산채로 먹은 그 잉어를 우연치 않게 소새가 잡아온 것이었다. 소새와 개미는 반가운 것도 반가운 것이지만 깜짝 놀라 뒤로 낮아빠지는데 그렇게 풀쩍 잉어 뱃속에서 뛰어나면서 왕치의 하는 거동이 기가 막혔다. 휘, 더워. 어서들 먹게. 아, 이놈의 걸 내가 잡느라고 얼마나 애썼던지. 에휴, 덥다. 어서들 먹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땀난 이마를 쓱쓱 손바닥으로 닦았다. 소새는 반가운 것도 놀라운 것도 이제는 어디로 가고 슬그머니 배알이 꼴렸다. 잡기를 뻔히 소새 제가 잡아 그 덕분에 생선 뱃대 속에서 귀신도 모르게 죽을 것을 살려낸 것을 넉살 좋게 제가 잡았느라 애를 쓴 건 무엇이며 아예 어서들 먹으라고 거듭 생생을 내니 세상에 이런 비윗장도 있었던 말이냐? 그래서 소새는 주둥이가 한자나 되게 뚝 나와서는 셀룩하게 눈을 내리깔고 앉아 말이 없었다. 개미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둘을 다시 보니 참 우스워 기절을 할 정도였다. 속을 못 차리고 공짜를 너무 바라고 하면 이마가 벗겨진다더니 정말 왕치가 이마에 땀을 쓱쓱 닦는데 보기 좋게 머리가 훌러덩 단박에 벗겨지고 만 것이었다.
또 솥에는 주둥이가 한 발이나 쑥 나와 버렸고 개미는 하도 우습다 못해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만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치는 대머리가 벗겨진 것이고 솥에는 주둥이가 길어진 것이고 개미는 허리가 부러진 것이고 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 남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나도 개끼를 부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